자, 지금 생산 지원비까지 다 학습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사용료 쪽 넘어가 볼게요. 권리 사용료까지 배우면 진짜 산 다 넘어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권리 사용료까지 넘어가면 그 뒤에 나는 게 사후기소이익, 그 다음에 운임 및 보험료인데, 요것들은 다 어차피 절차적인 거고, 사후기소이익은 심지어 우리 배웠잖아요, 한번? 그래서 다 그냥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기타 방법이니까 마지막 산 권리 사용료만 넘어가 볼게요. 이 권리 사용료도 생산 지원비하고 완전히 딱 쌍벽을 이루는 가산 요소여서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무조건 나오는 거고 매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권리 사용료는 그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총론부터 한번 봐보죠. 권리 사용료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그 요즘 수입하고 있는 물건들 이제 우리가 많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수입 물품들이 지적재산권을 함유하고 있는 체화된 수입 물품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입 물품이 저작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물품이라고 하면은 구매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통상적인 물품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뭔가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우리가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런 신발을 그냥 가지고 왔어야 돼. 신발이에요. 그냥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신발 가격 플러스 무슨 이런 거에 대한 대가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지만 나이키 신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나이키 신발 가격에는 이 물품의 상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일반 신발, 요거 똑같은 신발이어도 베트남에서 만든 그 공장에서 똑같이 나와도 이 마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소비자 인식도 다르고 이런 것처럼 그 근대화 시대에 우리가 오면서 이런 그 권리에 대한 뭔가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관세법에서 우리 관세 평가에서 대상이 되는 건 뭐였죠? 유체물이었죠. 그래서 무체물은 관세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인터넷으로 다운받는다? 무체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는다? 우리가 관세 안 내죠. 왜냐? 수입된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오는 유체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권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권리들은 결국에는 무체물이기는 하단 말이에요. 무체물.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체물은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관세평가는 바로 이 유체물이 대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관세 대상이 아닌데 다만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물건은 이 무체물이 이 유체물에 이렇게 되었다 표현해요. 체화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래는 무체물 과세 안 하는데 그 무체물이 유체물에 완전히 한 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체화 딱 돼버렸으면 그 순간부터는 유체물화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취지 자체는. 그래서 그 위에 설정된 통상적인 물품 가격 그 위에 별도로 설정된 권리에 대한 대가를 주고 있다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 이 물건을 수입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불가능했다. 나이키에 대한 상표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그 외국에서 해외 직구를 할 때 그럴 수 없잖아요. 나는 신발만 살 거고 나이키에 대한 상표권은 무체물이기 때문에 관세평가에서는 무체물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것만큼은 분할해줘라. 그렇게 하면은 살 수가 없죠.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다 가격이 된다. 어쨌거나 그래서 무체물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하겠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특허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수입 가격은 권리의 사용료가 전가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판매자나 구매자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돈을 냈을 거라는 거예요. 잘 보면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저 신발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 신발 안에 들어있는 요 상표 있잖아요. 이 상표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베트남에 있는 제조자라고 하면은 베트남에 있는 제조자가 미국 본사에 있는 나이키 본사에 얘가 이렇게 로열티를 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니면 얘가 냈을 수도 있는 거고, 둘 중에 한 명이 내지 않았겠어요? 이 신발 짝퉁이 아니라면, 진성 상품이라면 누군가는 지금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조자, 즉 여기서 이 거래 관계에서 제조자가 곧 수출자잖아요.
수출자이자 판매자, 이 사람이 권리 사용료를 다 냈다면 이 물건 가격에 알아서 PAPP에 전가시켰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쵸? 알아서 냈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물건에 대한 로열티를 얘가 내는 거, 얘가 이렇게 주거나 어쨌거나 얘로부터 화살표가 나가는 것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매자가 지급할 거나 지급할 가격에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신 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줬을 수도 있고 얘한테 줬을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줬을지는 모르지만 이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판매자가 아니고 구매자가 만약에 내버렸으면 문제가 될 거다. 판매자가 낸 거는 우리가 크게 관심 안 가지니까. 그 다음에 가격의 일부로 전가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에 관련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거래 조건에 지급되는 것만을 고려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다른 우리 뭐 수수료와 중개료, 용기비와 포장비, 생산지원비 이런 데서는 가산 요건이라고 하면서 배웠던 게 뭐 객관적이고 수량화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생산지원비 같은 게 시행령 18조에서 말하는 물품 및 용역 4가지 해당해야 된다. 요 정도가 핵심이었다면, 권리사용료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권리사용료가 딱 가산되려면 반드시 이 2가지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련성. 그 다음에 2번째, 거래 조건. 여기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 물건이랑 관련도 있으면서, 그 권리라고 하는 게 우리 무채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채물이기 때문에 그 유채물과 관련이 정확히 되어 있으면서 거래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권리 사용료를 가산 조정할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런 거 없었죠? 사후기속 이익에서는 뭐 관련성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배웠는데, 생산지원비 할 때 뭐 거래 조건인지 여부를 따지거나 관련성인지 여부를 따졌나요? 그게 아니었죠. 그냥 물품 및 용역이 무상으로 지원됐으면 바로 생산지원비로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넷코스트 찾으러 막 갔었잖아요. 그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전 단계에서 이렇게 뭔가를 처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게 오케이가 되면 그때서야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격을 결정을 해보고, 이 가격이 만약에 안분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안분까지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나중에 보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범위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권리 사용료 발생 원인인 권리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라고 보니까, 권리라고 하는 거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하 유사한 권리고, 이러한 권리들 중에서는 뭐 우리가 법적으로 속하는 권리가 아닌 권리들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거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느낌 들어요? 뭔가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어디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상표권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권리라는 느낌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딱 오는데, 이런 권리들 뿐만 아니고 우리 관세평가에서 말하는 권리라고 하는 거는 법적 권리에 속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거. 대부분이 뭐예요? 이런 거 경제적 가치. 우리 권리금 형태로 주는 거 뭐죠? 노하우. 우리 그 가게 같은 거 하나 할 때 권리금 받잖아요. 그런 데서 노하우 같은 걸 전수해줘요. 노하우. 그런 것들도 다 관세평가에서는 권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가 성수 쪽에서 법인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수 쪽에 있었는데, 성수가 근데 되게 핫하잖아요. 핫플레이스잖아요, 거기. 저희 법인이 있는 쪽은 건대 쪽에 가까워가지고 그쪽 핫플레이스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는 게 힘들고 또 쉽지 않고 해가지고 제가 성수 쪽에 그 젤라또 가게를 하나 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퇴근하면 거기 가서 젤라또 가게를 열려고, 거기 저랑 같이 다닌 동기 형이 있었거든요. 그 동기 형이랑 가가지고 부동산 좀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투잡으로 젤라또 가게를 좀 해야 되는데 관세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저희 아시는 분이 프랜차이즈 대부가 한 분 계셔가지고, 그 대부가 후석탄을 주명에 젤라또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나 지점을 준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알아봤는데, 성수가 권리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권리금이 우리 강의실에 여기 요 정도만 한데 권리금을 얼마 달라요? 8,000달러인가요? 저는 8,000. 그래가지고 8,000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동기에 둘이 해도 4,000, 권리금만 4,000, 월세 350, 막 이러니까 이거는 젤라또 팔아가지고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그걸 젤라또를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권리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게
노하우기 때문에 그 성수 거기는 핫플레이스 노하우가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는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냈으면 아마 제가 수업 까먹을 뻔했죠. 거기다가 그 뒤로 이제 그 장사가 잘 되는지 그 목을 제가 궁금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코로나도 있고 하는데 성수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고하지 않았던 판단이 되게 수천만 원 수억을 아끼는 길이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권리가 있으면 관세평가에서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보호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 가산 요건 우리가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권리 사용료가 다 가산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 권리 아닌 것도 보호해준다고 해가지고 권리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다 가산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리 사용료가 다 가산되는 것은 아니고, 첫 번째 관련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해당 물품의 거래 조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동시 조건에다 플러스 적어놨죠? 관련만 되어 있어도 안 되고 거래 조건만 있어도 안 되고 관련되고 그리고 거래 조건까지. 그래서 되게 엄격해요. 그러면 요걸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나중에 시험 문제를 푼다. 우리 항상 포커스가 시험 문제에 있어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권리 사용료 문제가 나왔으면 뭘 하라는 문제일까요?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련성과 거래 조건이 판단이 돼야 더해지고 말고 요건 그 뒷단의 문제야. 요거는 우리 아까 생산지원비 배운 것처럼 똑같아요. 그 비용이고 그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안 보내주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계산의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죠. 계산은 나중에 컴퓨터나 계산기 다 하는 거고 판단을 잘해야 돼요. 관세사가 되려면. 그럼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시행령 19조를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 관련이 돼 있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서 OX만 잘 판단해내면 어렵지 않은 게 관련성. 암기만 잘하면 되는 게 관련성인데 거래 조건이라는 거는 단어를 보는 순간 좀 애매하지 않아요? 거래 조건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권리 사용료를 주면 거래 조건이 성립하고요. 어떻게 권리 사용료를 주면 거래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서 논란이 되게 많아서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수업 목적상으로는 거래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몇 가지의 판단 기준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라고 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협정에서 한 17개가 넘는 사례들이 쫙 나오거든요. 이 거래 조건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례들이 거의 응용되거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논란을 줄이려면은 오히려 확실하게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트.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더라도 어렵게 접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